경제학에서는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Elasticity를 번역한 말인데요.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이런 표현에서 아주 많이 이용이 되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탄력성의 개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기울기하고 비교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기울기와 탄력성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 말은 이 수요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격이 조금 변할 때마다 수요가 얼마나 크게 변화하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죠. 그런 걸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아주 익숙한 기울기라는 개념입니다. 기울기는 가격이 얼마만큼 변화할 때 수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저때 수량은 이제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옛날부터 배웠던 기울기의 개념은 X축이 얼마만큼 갈 때 Y축이 얼마 이거지만, 지금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가격 변화분의 수량의 변화니까 이쪽 세로축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네요. 원래 가격이 P1 그리고 원래 수량이 Q1일 때, 이 점일 때 가격이 요만큼 변하면 수량은 얼마만큼 변할 것인가를 보는 게 기울기죠. 그러니까 이 각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인데요. 이 기울기의 개념은 크기분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제 수요나 공급을 얘기할 때는 크기분의 크기보다 퍼센트분의 퍼센트, 그러니까 가격이 10% 변할 때 수량이 몇 퍼센트 변하나, 이제 이게 궁금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가격이 1,000원 변화할 때 수량이 몇 잔 변화할까, 커피일 때 이제 그거라면, 탄력성은 가격이 몇 퍼센트 변화할 때 수량이 몇 퍼센트 변화할까 하는 걸 의미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공식이 이거죠. 퍼센트는 원래 P1의 가격일 때 그거 분의 델타 P, 그죠? P분의 델타 P, 여기 퍼센트죠. 그거 분의 역시 Q분의 델타 Q의 크기, 요 비율을 나타낸 게 바로 탄력성입니다. 요 공식을 이제 분해해 보면 델타 P분의 델타 Q, Q1분의 P1, 이렇게 가격의 비율과 수량의 비율로 쪼갤 수 있어요. 요 대분수를 다시 나누면. 그리고 여기 수요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이게 이제 우하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양수로 탄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 안에 있는 요게 지금 기울기죠. 그래서 탄력성은 이 기울기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동시에 Q1분의 P1은 위치죠. 여기 위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위치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식을 잘 기억해서 무슨 수학 문제를 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울기는 크기분의 크기로 나타내는 건데, 탄력성은 그 기울기와 어느 점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도 같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똑같은 하나의 점이 있어요. 이 점인데 이 점이 지금 이런 수요곡선상에 있는 점이냐, 이런 수요곡선상에 있는 점이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집니다. 이 점이 같다는 것은 요 P1, Q1, 그러니까 요 위치가 같다는 거죠. 같은 위치에 있을 때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성이 훨씬 큽니다. 요런 기울기에 있을 때보다 요런 기울기 상에 있을 때 요 점의 탄력성이 훨씬 큰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조금 변해도 수량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죠? 기울기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지는 사례고요. 또 기울기가 같아도 위치가 다르면 탄력성의 크기가 다릅니다.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직선으로 쫙 생겼을 때 그 정중앙에 있는 요점의 경우 P1분의 Q1의 크기나, 그죠? 여기서 이점까지 이동한다고 봐보세요. 델타 P분의 델타 Q나 크기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의 탄력성은 1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울기지만 이 위로 올라와 있는 점이나 이 아래에 내려와 있는 점들은 탄력성의 크기가 1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대충 선을 그어서 한번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은 기울기하고 비슷한 개념이지만 위치에 따라 크기가 또 달라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개념이다 하는 걸 알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울기가 급경사냐 완경사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어느 게 더 큰지 헷갈리지 않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공급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상향할 뿐,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건데 탄력성은 거기에 위치가 하나 더 붙는다.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서도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가파르고 완만한 거에 따라서 탄력성이 다르다. 완만할수록 탄력성이 훨씬 크죠. 그리고 가파르면 탄력성이 적습니다. 가격이 어지간히 많이 변해도 이 수량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죠.
그리고 가격이 아무리 움직여도 수량이 꿈쩍도 안 하는 가장 극단적으로 비탄력적인 상태, 이걸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수량이 완전히 변하는 상태, 사실 그것보다는 수량이 아무리 움직여도 가격이 꿈쩍도 안 하는 상태, 뭐 이런 거를 이제 완전 탄력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 어떤 게 더 탄력적이고 어떤 게 더 비탄력적인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한 능력이죠. 그런데 부동산에 있어서는 이 공급의 탄력성이 좀 더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아주 탄력적인데요. 공급은 그보다 덜 탄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비싸요. 한 잔에 6,000원 이러면은 수요가 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2,000원 이러면은 한 잔 마실까? 그러니까 수요라는 것은 그 가격을 보면서 금방금방 변하거든요. 근데 공급은 2,000원 그러면 안 만들어. 근데 6,000원 이러면은 만들어 볼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지지 않죠. 가게 차려야 되고 기구들 사야 되고 사람 고용해서 커피 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덜 탄력적인 게 이제 일반적으로 공급의 특성인데, 커피는 그나마 손님 많으면 또는 가격 오르면 뭐 더 내리고 하기가 쉽지만, 저렇게 건설이 수반되는 대규모의 자금이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생산은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공급량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뭔가 하나를 공급하는데 시간도 훨씬 많이 걸려요. 그래서 부동산은 수많은 재화들 중에서 공급이 아주 비탄력적인 재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론의 두 번째 시간, 시장기구의 개념과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